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중국 갑조리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 올 시즌 초반에 연승을 하다가 또 연패에 빠졌었어요. 하지만 그 연패를 끊고 지금 다시 또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바둑 내용이 괜찮거든요. 네네. 오늘 좋은 내용의 바둑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대국에 앞서 중국 갑조리그가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갑조리그는 중국 기관이 주최 주관하고요. 참가팀은 총 16개 팀입니다. 대회 일정은 4월부터 12월, 8개월간 15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매라운드 4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승리팀은 승점 3점, 2대2 동률이 나왔을 시 주장전 승리팀이 2점, 패배팀이 1점을 획득합니다. 네, 주장전 및 장고전은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속기전은 30초 초읽기, 생각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출전 한국 선수들인데요. 랭킹 1위가 바뀌었어요. 네, 원래 항상 박정환 구단이 랭킹 1위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신진서 선수가 랭킹을 역전을 시켰고요. 역시 이 랭킹이 역전되는 데 있어서는 갑조리그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박정환 구단도 이제 2연승 후 3연패를 한 다음에 다시 2연승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또 다시 연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정말 잘해줬는데 올해는 스타트가 좀 좋지 못하고요. 이동훈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 올해도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멋진 활약 해주고 있습니다. 7라운드 한국 선수들 결과인데요. 그렇게 좋은 결과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한국 선수들이 용병으로 가기 때문에 7판을 하면 일단 최소 그래도 4승 3패는 해야 뭔가 좀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50% 성적이 안 나왔고요. 신민재 선수와 김지석 선수 그리고 강동현 선수, 김명호 선수 모든 판들이 좀 다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이제 신진서 선수가 소속팀인 수볼 황조팀이 1위로 올라왔어요. 네, 역시 멤버를 보더라도 강팀이라고 생각되는 수볼 항저우 1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고요. 청두팀 같은 경우 박정환 선수가 조금 부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4승 3패는 부진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죠. 박정환 구단은 부진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성적인데 네, 그래도 지금 일단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하위권인데 커제 선수가 속해 있는 샤먼 팀이 조금 하위에 쳐져 있는 게 좀 이색적이긴 하네요. 네, 원래 샤먼 팀이 계속해서 상위권 팀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내려왔고요. 저는 그 두 텐진 팀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좀 못 올라오나? 특히 저희가 이야기하잖아요. 자자식품 텐진 팀은 절대 약팀이 아닌데 지금 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8라운드 오더입니다. 그 자자식품 텐진팀과 청두팀이 만나게 되는데요. 일단 박정환 선수가 셰어라오 선수랑 주장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자자식품 텐진팀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셰어라오, 탕웨이싱 이 두 명의 선수가 에이스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장전에 사실 탕웨이싱 선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셰어라오 선수가 박정환 선수에게 상대 전적이 2번 둬서 2번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더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상대 전적에서 이제 셰어라오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요. 셰어라오 선수도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인 만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 한 판도 못 이겼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첫 번째 만남에서 사실 굉장히 좋았던 바둑을 역전패 당했고 그 다음 바둑은 좀 무기력하게 졌거든요. 두 번 대국을 해봤기 때문에 셰어라오 선수에 대해 이제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리 박정환 선수가 두 번 다 졌다고 해도 본인의 컨디션대로 대국을 한다면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제 박정환 구단이 상대 전적에서 확실히 좀 밀리고 있는데요. 좀 그 부분 오늘 극복할 수 있겠죠? 일단 박정환 선수는 자신의 바둑만 둘 수 있으면 어떤 상대를 만나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 사실 세어라오 선수 같은 경우가 기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네. 잘 둘 때랑 조금 잘 못 둘 때랑 오늘 또 어떤 잘 둘 때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좀 이상하게 둘 때의 모습을 보여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자신의 바둑을 둘 수 있을지 또 셰어라오 선수가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대국장에서 직접 만나보시죠. 제한 시간은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이제 박정환 구단의 100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 좋은 느낌이죠.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시합이 있을 때는 덤이 한국식으로 따지면 7집 반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부분 100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돌가리기를 한 것이 아니라 팀에서 선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박정환 구단 청도팀의 홈 경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세어라오 선수랑 박정환 구단이 첫 대결을 했던 게 이제 중국 갑조리그 작년 대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국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압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좀 갑자기 좀 미끄러졌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 바둑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초반에 워낙 잘 풀려서 박정환 구단이라면 뭐 아무 문제 없이 끝까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종반 부분에서 답지 않게 흔들리면서 역전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대국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삼성화재배 본선에서 또 무기력하게 져서 굉장히 좀 의아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양화점으로 시작이 됐고 8라운드 한국 선수 출전이 이제 6명인가요? 네, 지금 6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일단 뭐 박정환 선수가 세어라오 선수랑 두게 됐고 신진서 구단 지난번도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네. 이제 저우르양 선수랑 만나게 됐고요. 김지석, 천야오의 이대국 그리고 신민준, 양den신 모든 대국들이 다 재미있을 것 같다. 강동현 선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른준 선수는 정말 오래간만에 출전을 했는데 상대가 좀 난적이긴 하네요. 네. 파닐러 선수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인데 그 파닐러 선수를 만났습니다. 일단 뭐 서른준 선수도 출전을 잘 못하고 있지만 저는 올해 가장 안타까운 선수 중에 하나가 변상일 선수예요. 근데 출전을 지금 2판밖에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자국 선수 장시 팀의 이제 투샤오이 선수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면서 팀의 주전이 굉장히 확고한 팀이거든요. 네, 구주아우, 쉬자양 뭐 이 두 선수는 이미 그렇죠. 굉장히 높은 단계로 올라선 선수들이고 그리고 이제 양카이언 선수가 속기를 주로 나가는 만큼 고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마지막 한 자리 어린 선수였던 투샤오이 선수가 세계대회 본선에 올라갈 만큼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팀 내에서는 뭔가 용병을 부를 의미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상일 선수가 좀 출전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선수들이 확실히 그 어떤 팀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냐 이런 거가 좀 큰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사실 변상일 선수는 조금 억울할 만도 한 게 이제 장시 팀에서 정말 변상일 선수를 원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무공삼배라는 장시에서 열렸던 시합이 있어요. 이제 그 대회는 중국 대표로는 장시팀 선수들이 모두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변상일 선수는 오히려 한국 선수로 갔었거든요. 네. 그때 듣기로는 이제 변상일 선수 꼭 남기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으니 이제 변상일 선수 입장에서도 안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고 나니까 투샤오이 선수가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아쉽게 됐고 내년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팀을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조금 네. 더 약한 팀 아니면 좀 강등권에 가까운 팀에 가서 본인의 실력을 좀 발휘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수들이 그래도 일단 많이 두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많이 출전할 수 있는 팀에 가는 것이 물론 뭐 박정환, 신진서 이런 선수들은 뭐 어느 팀에 가도 두려고만 하면 들 수 있을 거예요. 예, 본인의 스케줄만 되면. 하지만 이제 조금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신민준 선수가 굉장히 팀을 잘 고른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항상 팀의 전력은 신민준 선수가 지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의 어깨는 좀 무겁긴 한데 그 얘기는 신민준 선수를 안 쓸 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바둑은 3-3을 들어가서 붙이는 모양이 나왔다는 것은 역시 다음 수는 역시 백이 막아간다는 계산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곳을 막지 않을 거라면 애초부터 이 날일자로 이제 이것을 늘어서 두는 것이 보통이라고 봐야 되는데 날일자를 뒀다는 얘기는 박시환 구단이 막아서 한번 싸움을 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로 보이고 또 이런 바둑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박시환 구단이 준비가 돼 있다고 봐야겠죠. 뭐 이제 와서 흑도 한 수죠. 네, 여기를 뭐 치받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게 되면 단수 치고 잡아서 기회 실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예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뒀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바둑은 아예 뭐 볼 수조차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흑이 실리가 너무 크고 백이 발이 느리다고 해서 뭐 인공지능한테 아주 혼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붙다가는. 인공지능이 혼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확률을 확 떨어뜨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인공지능은 타겟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네. 그런 만큼 세력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만 때때로 이제 실리와 세력이 갈라졌을 때 실리가 보잘것 없을 때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판단의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데 일단 앞서 보여줬던 장면은 여러 차례 인공지능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모양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곳으로 끊는 것과 이제 이곳으로 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곳으로 끊는 걸 더 많이 뒀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여기보다는 다시 이쪽 부분으로 끊어서 두는 수가 활발하게 좀 바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공지능 최고 초창기 때는 이제 위쪽으로 끊어서 진행이 많이 됐었는데 네. 방금 보여주실 때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그만큼 밑으로 끊는 게 요즘의 트렌드는 확실합니다. 네. 선수들이 저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나온 지 이제 알파고가 등장한 지 한 3년 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상용화가 된 지 1, 2년 정도 돼가는데 뭐 안 변할 것 같았는데 계속 변하더라고요. 인공지능 확률도 조금씩 변하고요. 인공지능 확률이 변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똑같은 모양을 예를 들어서 100이 60%라고 했다가 인공지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모양에 한해서는 오히려 뭐 이거는 흑이 60%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뭔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절대 멈춰 있지 않고 기계도 사람도 뭔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선수들이 또 기계를 AI를 이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이거 좋대라고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이 정도 확률과 저 정도 확률, 내가 편한 거와 안 편한 것 이런 걸 좀 구별해서 두는 단계로 좀 돌입을 했거든요. 네. 시청자분들도 이제 인공지능이 상용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무조건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둬야 돼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변화도를 만약에 이제 보실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은 이거는 확률은 높다고 하지만 이렇게 변화들을 보여주는 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 확률은 뭐 미세하게 적지만 다른 곳이 이게 딱 모양이 내가 마음에 들어 한다면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두기가 편합니다. 초반에 이제 60% 정도 나오는 것은 사실 차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바둑에서 대략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한 집 미만의 차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즉 한 10% 정도 손해보는 수는 본인 스타일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 20% 30% 차이 나면 그렇죠. 그건 좀 곤란하겠지만 네. 한 10% 남짓이라면은 충분히 그런 곳에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샤오라오 선수도 역시 아래쪽을 끊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최근에는 물론 이쪽으로 끊는 방법 그 수도 있기는 한데 거의 뭐 10판 중 9판은 이렇게 끊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죠, 여기서. 이제 이어서 두느냐, 뭐 호구 치느냐, 아니면 젖히느냐. 이 부분에서 과연 뭐 박주환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던 데까지는 좀 필연으로 될 것 같아요. 마늘무 두고 늘고 밀고 젖히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여기를 늘고 여기를 젖히는 것까지는 사실 별로 선택지가 없어요. 네. 뭐 여기서 끊는 것 같은 건 역시 알기 쉽게 끊어서 잘 안 되거든요. 이쪽 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축을 막으려면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거는 싸움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있기만 해도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나오지가 않고요. 하면은 역시 여기서 말씀하셨던 이 있는 거 호구 치는 거 그리고 젖히는 게 사실 제일 복잡해요. 네, 그렇죠. 젖히는 건 언제 봐도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일단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젖히게 된다면 저희 두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좀 아파지겠죠. 저것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 끊는 수가 나왔을 때는
젖히는 수를 거의 안 두고 이쪽을 지키는 수를 뒀잖아요. 네네. 그때. 근데 한동안 그렇게 두다가 뭔가 좀 불만이라 느꼈는지 다시 젖히는 수가 유행을 하다가 또 요즘에는 다시 또 간명하게 두는 걸로 좀 유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있는 모양은 사실 크게 연구될 게 없어요. 그렇죠. 쉽게 두는 것은 여길 나가고요. 근데 이 모양을 시청자분들이 만약 두실 거면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축이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흙이 축이 나쁜데 이걸 똑같이 사용했다가는 여기 축이죠. 그렇죠. 네, 이 축이 불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백돌이 있으면은 그렇죠. 여기가 백돌이면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끊어가는 것도 가능해지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젖혔을 때 끊어가서 축이 만약 이 축이 아니니까요. 나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뛰어서 싸우거나 혹은 이쪽을 한 점을 잡아 싸워버리면은 흙이 곤란하죠. 네, 축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흙이. 네. 그렇기 때문에 축은 꼭 보고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극 초반에 나오는 경우는 축이 나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게 사실 제일 쉽잖아요. 이거는 저는 사실 무조건 이렇게 둬요. 잘 몰라서. 사실 이렇게 두면 웬만하면 또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확률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한 칸이나 굉장히 날짜하고 이런 식으로. 간명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선수들도 연구를 하는 것은 젖히는 걸 연구하는데 정작 두는 건 있는 거 둘 때 많거든요. 네. 또 실제로 있는 거 자체가 확률이 별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많은 선수들이 좀 선호를 합니다. 박정환 구단의 중국 갑조리 그 연승과 연패가 오가는 것은 조금 신기하긴 해요. 그렇죠. 원래 쉬 연패를 안 당하는 기사기 때문에 뭐 한 판 정도 졌다가 다시 많이 이기고 연승은 익숙하고 연패가 익숙하지 않은 기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미팅 선수한테만 지면은 그때부터 뭔가 연패로 이어지거든요. 기분이 많이 나쁜가요? 그러니까 뭐 미팅 선수한테 지는 걸 좀 싫어하는 건지 또 물어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상대 그 당사자한테 그렇죠. 그걸 지고 왜 자꾸 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초반에 연승했다가 미팅 선수에게 패한 이후에 연패. 올해도 초반에 2연승했다가 미팅 선수에게 패하면서 연패. 하지만 3연패를 끊어내고 지금 다시 또 이기는 흐름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시간이 된다면 올해 진행되는 15라운드를 박정환 구단이 다 참가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박정환 구단의 기대치라면 한 10승 5패에서 11승 4패. 네. 10승 5패면 조금 아쉽고 아쉽죠. 11승 4패 정도면 그래도 팀이 잘 나쁘지 않고 네. 또 12승 정도 해줘야 역시 박정환이다 막 이런 느낌인데 일단 벌써 3패를 했거든요. 그래도 또 박정환 구단의 컨디션 관리만 잘 한다면은 승률이야 뭐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은 플레이오프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몇 승을 하든 이 팀은 청도팀은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팀인데 네. 거기서 이제 진짜 박정환 구단이 좀 힘을 좀 내줘야겠죠. 그렇죠. 정말 에이스가 있는 그 팀들은 플레이오프 때 더 빛을 발하잖아요. 상대 팀에서 저 선수한테 뭐 아예 그렇다고 버리자는 카드를 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맞부대 치자니 좀 뭔가 부담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죠. 이게 특급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뭐 박정환, 커제, 미이팅 이런 선수를 보유한 팀들이야 걱정 없이 당당하게 네. 주장전에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애매한 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팀의 전력은 굉장히 고른데 특급 에이스가 없는 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박정환 구단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가장 쉬운 길로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둔다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참고도대로 흙은 좌상기 쪽을 잡고요. 백은 단수를 2번 정도 치고 날일자를 하면서 이 석점을 좀 압박을 하면서 좌변의 모양을 키워가는 이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진행까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진행은 따라두기 어렵지 않거든요. 충분히 외울 만한 진행이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승률 그래프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즉 인공지능 시대의 정석이다. 하나의 포석 정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장 제가 두라고 해도 재밌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흑과 백 어느 쪽으로도 충분히 둘 수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백이 흑이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뭐 이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수 쳤다가는 집으로 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정말 쉬운 진행이긴 합니다만 이제 빠지는 거는 빠졌을 때 뭐 백이 이건 너무 쉽게 안 되고 이것도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진행은 꼭 빠져서 진행이 돼야 돼요. 사실 이런데 원래 등 뒤를 약간 밀지 말라는 격언도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단수 치는 건 역시 이쪽에 백 모양이 좀 있고 자연스럽게 좀 키우는 모양일 뿐더러 이 돌이 나간다고 해서 이 돌이 공격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좀 무겁게 해서 좀 쉽게 못 버리게 네. 좀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수법이고 오히려 그냥 쉽게 뭐 이런 데를 둔다면은 한 점이 너무 가벼워져서 흙이 너무 속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뭐 그냥 쉽게 저 한 점을 바로 버려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못 버리게 좀 뒤를 따라 밀어야 되는 모양이고 박정환 구단 실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네. 사실 자산기에서 딱 저 모양만 나온다면은 해설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편한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위로 젖히는 것은 제가 뭐 공부를 따로 하기도 하고 또 젊은 선수들한테 물어보기도 네. 했습니다만 들을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을 땐 좀 이해가 됐는데 다시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뭔가 연구를 하고 듣고 바로 써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바둑을 안 두다 보니까 쓰질 않으면 또 다음번에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이제 시합에서 한번 두고 그러니까 기억이 날 때 뭔가 네. 비슷하게 뒀다는 기억이 있으면 이제 까먹지 않게 되는데 이 시합이 대국이라는 게 딱히 없다 보니까 이 모양 분명히 연구를 했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잊게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둬야 까먹지 않는 것은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기본을 나보고 공부를 해도 안 도우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실전에서 둘 때 또 그 감정이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해 봐야지 나중에 내가 예전에 이런 모양을 뒀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지라는 게 떠오르면서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승률 기대치가 비슷하다고 해도 본인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둬봐야 더 파악하기 쉬운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사람들 괜찮다고 뒀는데 본인의 스타일이 아닐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를 하셨다면 지금 이 모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바로 실전에 한번 둬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로 둔다면 그것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집중해서 뒀을 때 얘기긴 합니다만 네. 이 상대로 진행이 됐고 흑은 여기서 날일자 행마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날일자 행마가 역시 날일자 행마의 약점이라고 하면 일단 건너붙이는 거 나가 끊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건너붙이는 경우는 축으로 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일단 뭐 생각해서 지어도 좋고요. 역시 나와 끊는 게 두 번째로 좀 걸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돌이 여길 때가 백이 안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나와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은 나와 끊는 뒷맛이 생겼기 때문에 뭐 두터워졌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일자로 나오는 행마가 보통 많이 두어지고요. 네, 실전에도 역시 날일자로 행마를 했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백이 바로 차단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상변으로 벌리고 둘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하나 더 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 중앙 쪽으로 밀게 되면은 흑이 뭐 늘어준다면 약간 득일 수도 있는데 흑이 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두 칸? 아니면 세 칸. 네, 여기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 싸움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선택은 백이 일단 이쪽으로 옵니다. 이 자리가 워낙 좋아요.
그리고 또 충머리기도 하거든요. 예상대로 그 옷을 작정을 했고 아마 박정환 구단 여기까지는 승률 기대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박주환 구단이 흙으로 또 많이 두는 것이 또 하나 이제 걸쳐놓고 3-3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흙으로도 백으로도 굉장히 많이 둬봤던 포석이고 정석이기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너붙이는 약점을 두고 밀어갔다는 것은 석점을 포기해도 좋다. 석점을 포기하겠다. 좀 이런 의사표시로 보이거든요. 백도 그냥 늘어주고 싶진 않잖아요, 지금. 이 자리를 그냥 늘었다가는 글쎄요, 이런 데 꼬부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아주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그런 모양 때문에 늘고 싶진 않아요. 박주환 구단도 그냥 석점을 잡는 것을 선택을 했네요. 사실 여기 한 칸 떼는 거는 생각할 수는 있었는데요. 네, 한 칸 뛰는 수는 가끔 나옵니다. 한 칸 떼는 거는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밀어주더라도 이제 여기가 아니라 한 칸 띄어져 있기 때문에 베개 자세가 아주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칸 떼는 것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냥 건너붙였다는 것은 석점을 잡고 슬근 여기 단수 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리고 손을 빼겠다. 좀 간명하게 두겠다. 이런 좀 의사표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정환 구단의 스타일이 이런 선택을 좀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좀 간결한 걸 좀 선호하는 박정환 구단의 기품을 고려했을 때 뭐 석점 잡는 거 충분히 둘 수 있거든요. 대신 두터움은 좀 흙이 가져가겠네요. 사실 셰어라우 구단의 기복이 참 편차가 좀 크잖아요. 아, 네, 그렇죠. 어떤 날은 뭐 귀신같이 둘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이게 세계대회 우승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네. 오늘은 좀 후자 쪽, 좀 안 좋은 쪽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제 초일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복이 있다고 해도 사실 딱 보기에 편차가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시어라우 구단 같은 경우는 세계대 우승자 출신임에도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가끔은 진짜 너무 뜬금없을 정도로 초반부터 좀 망하면서 그렇게 둘 때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뭘 아무것도 못하고 지는 날이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역대 세계대회 우승자 중에서 가장 기복이 큰 기사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기복이 있고 이제는 뭐 어린 나이긴 합니다만 슬슬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게 되고 있거든요. 네. 아마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어라우 구단 같은 경우는 뭐 그 기복 편차만 줄인다면 지금보다 더 지금도 물론 너무나도 성적 좋고 무서운 기사지만 더 무서운 기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잘 두는 날대로 매일 잘 두면 어마어마한 기사가 되죠. 그렇죠. 그 정도 느낌이라면 사실 지금 세계 바둑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네 사람의 느낌 정도. 그러니까 뭐 커제 미팅, 박정환, 신진서 그렇죠. 거의 그거에 준하는 실력자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자체로 이미 박정환 구단한테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기사니까. 네. 자, 지금 중앙 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더 이상 둬봤자 특별히 뭐 흙을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이 손을 뺐다고 흙이 이 석점을 뭐 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계속 두기보다는 발빠르게 포석 장면이기 때문에 손을 빼서 다른 곳으로 두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지금 협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네요. 그냥 받아줬다면 역시 백이 뭐 높게 올 수도 있고 그냥 두 칸만 벌릴 수도 네. 있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돌이 오는 순간 이 세력의 힘이 조금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공하는 선택은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백이
지금 한 칸 뛰어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중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사실 정석에는 한 칸 뛰고 이렇게 씌우는 것도 있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나와서 끊어서 바로 싸우기만 하더라도 백이 굉장히 곤란하고요. 주변의 배석 자체가 워낙 크게 유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3-3 들어가는 게 일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주환 구단은 이 날일자 걸칠 때부터 협공은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두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뭐 샤오라오 선수도 막는 수는 정해져 있어요. 네. 반대편으로 막는 것은 일단 요즘 시대는 아예 없는 수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우변에 돌이 있다면 모를까, 있다면 당연히 우측으로 막아야겠지만 이렇게 막아서 모양을 크게 가져가야겠지만 여기가 돌이 없기 때문에 백이 먼저 두게 된다면은 실리도 빼앗기고 우변에 이제 발전 가능성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지금은 막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샤오라오 구단의 포인트는 하변 쪽을 얼마만큼 키워서 좌변과 우하 이렇게 퍼져 있는 백집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가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흑도 이제 좌상 쪽에 집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하변을 키우지 않으면 집 부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박정우 구단 타계를 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역시 박정우 구단은 공격보다는 타계를 주무기로 삼는 기사잖아요. 근데 다 이제 초일류 선수들의 바둑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타겟 쪽을 좀 더 잘 두는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도 타계를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과거 최철환 구단처럼 공격을 좋아하는 기사들이 줄어든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전부 이제 타겟 실력들이 뭐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뭐 다 타겟 쪽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을 선호하는 경향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흑은 먼저 두는 만큼 좀 뭔가 공격이라든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역할을 많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뭐 박정환 구단은 침투라기보다는 적당한 삭감 그리고 그거에 맞춘 계산력 딱 그걸로 우위를 지키는 스타일이긴 하잖아요. 네. 물론 타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합니다만 오히려 하변 쪽에 깊게 침투하기보다는 좀 적당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먼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박주환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계산이 워낙 또 주 무기인 만큼 계산적으로 딱 굳이 뭐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싶으면은 삭감하는 선으로 이렇게 잘 깨서 두는 스타일이고 뭐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는 약간 힘으로 두는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네, 계산도 물론 정확하지만 이거는 뭐 폭파가 가능해 할 때는 깊숙이 들어가서 수를 내는 쪽으로 두는 스타일입니다. 제 계산과 별개로 신진서 구단은 수를 좀 더 먼저 네.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안 돼서 강수를 둔다기보다는 되니까 둔다라는 인상이라면 박정환 구단은 굳이 이겼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빠져나가거든요. 진짜 두 기사의 색깔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중- 실리를 좋아하고 뭐 타계를 잘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뭐 깊게 이제 파고들면은 박주환 구단은 철저한 계산으로 뭔가 둔다면은 신진서 구단은 수익기로 둘 때가 많습니다. 중국의 대표 선수인 커제 선수랑 미팅 선수도 그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미팅 선수 같은 경우는 집보다도 좀 더 공격 성향이 강하긴 합니다만 네. 역시 커제 구단은 좀 더 계산력 중심으로 판을 풀어간다면 미팅 선수는 힘으로 좀 판을 이끌어 가거든요. 네. 확실히 색깔이 다른 기사들이 좀 공교롭게도 네 선수가 모두 좀 정상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우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뭐 한 칸 역공 할 때 뭐 위로 뛰는 수나
반대쪽으로 걸치는 거나 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뭐 인공지능 시대는 그냥 협공하면 당연히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들어가고 제일 기본적인 사실 여기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넘어가는 수로 두죠. 그것도 바뀌었죠. 네, 이렇게 두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진짜 무범포석이네요. 무범포석. 네, 전혀 뭐 그냥 똑같이 외워서 두셔도 아무 문제 없을 만큼 쉬우면서도 서로 둘만한 그런 바둑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도줄 수 있을까의 문제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는 그냥 과거에 이제 무범포석 책이라든가 이런 책처럼 네. 외워두셔도 될 만큼 자, 인공지능 세대에 딱 맞춰놓은 포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엔 진짜 그런 책으로 많이 공부했었는데요. 모범포석 뭐 50선 뭐 해갖고 모범포석만 이렇게 딱 묶어놓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책들도 있었고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이 이제 감각이 안 좋다고 아, 후지사와 슈코 구단의 기보집을 공부를 해라. 네. 근데 정말 약간 천이무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정말 상상도 못할 감각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는데 요즘 공부하는 어린 친구들이라든가 뭐 바둑 공부하시는 바둑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옆에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왕이면 좀 좋은 컴퓨터로. 좀 그런 만큼 좀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역시 여기서 흑은 한 칸 떼는 게 일감이겠죠. 네, 지금은 거의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보통이라면 사실 자아기 쪽은 요즘에 뭐 많이 두는 거 있잖아요. 위에 붙여서 처리하는 게 많이 나오죠. 붙이. 정말 이거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돌의 배석이 중앙도 흙이 좋고 우하 쪽도 세력적으로 정석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수를 많이 둔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론대로 뛰어서 모양을 크게 키워나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글쎄요. 시어라우 구단 물론 뭐 실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장면에서는 좀 찬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세대가 아니었으면 정말 많이 혼났을 것 같은 감각이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패를 하겠다는 건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아래쪽으로 젖혀서 두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백은 거의 뭐 뻔하게 이렇게 둘 것 같잖아요. 네, 너무 뻔하게 그렇게 두겠죠. 네, 자연스럽게 중앙과 하변의 흙의 그 모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잘못된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무리 샤오라오 구단이라지만 지금 붙인 수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는 그런 수로 보이고요. 뭐 박정 구단은 이게 뭘까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까지는 서로 이상한 수 없이 아주 무난하게 뒀는데 이 수는 좀 감각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무리하지 않고 좀 우세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칸 뛰게 되면 역시 이 라인이 경계선이 좀 선이 그어지면서 나름대로 틀어 막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게 되거든요. 네. 틀어 막히게 되면은 제 한쪽 벽이 막힌 만큼 하변의 진모양 견제하려면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 돌은 사실 좀 큰 힘이 없어요. 네. 얘를 올리는 것 자체가 뭐 지금은 밑에 있습니다만 젖혀 늘어도 좀 약점이 좀 있고 일단 진모양이 커질 수가 있는 자리인데 지금 이걸 두게 되면은 백이 자연스럽게 이쪽 방향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보여주시는 창고도 자체가 뭐 원래는 백이 안 좋은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둬야 된다가 아니라 원래도 둘 수 있는 수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래 두던 대로 뒀는데 자연스럽게 상대 모양 견제가 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진행이죠. 그렇죠. 시어라우 구단이 이 바둑 들어서 첫 번째 좀 완착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아라 구단이 안 좋은 날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뭔가 감각이 글쎄요, 자하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수익기야 어차피 착각은 좋은 날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이런 감각들은 컨디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지금 셰어라우 구단의 감각 자체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셰어라우 구단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여기도 호구를 지금 안 칠 이유가 없죠. 이어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때때로 이런 모양도 나오잖아요. 아, 이었을 혹시 때 이제 바로 끊어먹는 진행도 뭐 이런 식으로 때때로 나오잖아요. 네. 이런 모양이 때때로 나오는데 호구 치면 아예 그런 거 없이 지금 끊는 것은 조금 모양이 달라지니까요. 여기서는 거의 잊고 늘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모양을 만들고 싶다. 박정훈 구단도 이 모양이 좀 만족스럽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특별히 뭘 하지 않았는데 흐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이게 사실 백의 장점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백은 좀 가만히 있다 보면은 네. 흑이 먼저 뭘 해야 될지 생각하다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박정호 구단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이바둑 같은 경우 7집 반이라 더더욱 뭐 100을 선호를 하겠지만 사실 6집 반도 요즘에 100을 좀 더 선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진짜 이 한 판이다. 이럴 때는 대다수의 선수들이 그래도 흑을 좀 선택을 했었어요. 네. 요새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요새는 백을 선택하겠죠. 네, 요새는 더더욱 100을 선택할 네. 것 같아요. 이 판, 이 중요한 판이 되면 무조건 백을 잡아야지 네.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어깨 짚어서 조금은 깊다 싶을 정도 좀 들어왔는데요. 상대도 안 손을 하네. 또 빼버리네요. 그러니까 좌변을 무너져도 좋다. 하변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이 바둑은 내가 집으로 많은 바둑이다. 이렇게 박정호 구단이 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요. 지금 하변 흑마를 잘 보아두시면 좋습니다. 하변에 좀 묘하게 왔잖아요. 이곳의 위치. 이곳의 위치를 잘 알고 계시면은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그 다음에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수 때문에. 지금은 역시 이쪽 방향을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역시 그곳을 갑니다. 이곳을 넘어가게 되면 이걸 두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두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날일자를 계속 강조하신 이유가 딱 그건 거죠. 그러니까 딱 우악이 모양일 때 더더욱 많이 두잖아요. 우악이 이 정석이 나왔을 때 이곳의 위치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곳입니다. 전형적인 급소라고 할 수 있는 자리겠죠. 네, 흑도 지금 그냥 막히는 것은 기분 나쁘다고 보고 조금 비틀어 갔는데요. 틀어가는 선택인데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그거예요. 이걸 그냥 막아주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버리겠다였는데 박정호 구단이 꼬부린 것은 역시 설령 넘어가더라도 이 끊는 싸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밀어가면 싸우면은 뭐 당장 느는 것은 역시 이것을 뭐 단수 쳐놓는다거나 해서 나왔을 때 여기가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싸움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두면 이걸 둬서 이걸 둘 때 딱 끊어버리면은 성전은 백이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할만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호구치는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막을 수 있죠. 이제는 두텁게 막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흑이 뭐 하변을 내어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버린 것은 이렇게 선수로 확 틀어 막는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활용도 많고 여기를 밀어 올리는 수도 생겼고 또 여기도 활용을 했고 집도 조금 더 커진 느낌이거든요. 네. 이거는 백이 좀 잘 된 것 같은데요. 막는 싸움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다면은 역시 애초에 이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역시 붙인 거에 인한 파생 효과다. 네. 여기서부터 판이 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흑은 좀 강수를 선택해야 됐고
이쪽 강수요. 자연스럽게 백돌이 오면서 이쪽을 당했다. 모든 문제는 뭔가 자학이 붙인 거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바둑이 백이 좀 풀렸습니다. 집으로는 확실히 백이 좋은 형태인데 옆에 백돌이 좀 공격당할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흑은 이 바둑이 좋아지려면은 이 백을 공격하면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글쎄요. 흑돌들이 많지만 아직 공간들이 워낙 많이 뚫려 있어서 이야기하신 대로 뭐 딱히 그렇게 공격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흑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 넉점의 제외역은 그렇게 두텁다고 할 수도 없고요. 네. 물론 백돌의 자세도 아주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만 쉽게 공격당할 자세도 아니거든요. 백은 또 지금 하변에서 실리를 벌기 때문에 뭐 정말 큰 손해만 보지 않고 타게 한다면 백이 괜찮은 흐름입니다. 이제 아래쪽이 위쪽이랑 집이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그럼 여기 집이 일단 있어요. 석점 잡은 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더 밀고 집방으로 큰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은 심한 공격이 아니라면 백이 확실히 좋은 형태입니다. 일단 그곳은 이제 본인의 근거지기도 하고 백의 좀 모양을 뺏는 모양이기도 한데요. 또 뭐 백이 또 자연스럽게 자세를 잡을 수가 있는 모양이어서 네, 흑은 여기 빠질 수는 없습니다. 네. 빠지면 막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타겟 백이 아주 용이해지고요. 어쩔 수 없이 때렸는데 뭐 이런 데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뛰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저기를 딱 띄워놓는 순간에 뭐 전혀 공격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그렇죠. 왜냐면 흑도 이 두 점을 살려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백이 아주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집 모양이 이미 갖춰졌고 공격도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돌이 살게 되면은 요 돌들이 연결한다고 해서 집이 나지를 않거든요. 중앙 쪽이 뭐 두터워는 보이지만 흑이 뭐 큰 집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뭐 선수라는 거죠. 선수는 맞는데요. 역시 손을 빼게 되면은 이쪽을 두고 수를 늘려놓고 이제 이렇게 끊어서 끊어갔을 때 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네. 원래 딱 축머리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이게 축이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대화식으로 말하면 받아라. 근데 원래 저런 거를 이제 받아주면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지금은 왠지 백이 기분 좋게 받을 것 같아요. 받아주고 싶은 자리죠. 안 그래도 위쪽에서 뭐 단수 친다거나 뭐 활용할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냥 지켜주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런데 이제 벌려놓으면은 집이 확실히 늘어났다 아니면 뭐 안형이 생겼다 뭔가 좀 흙이 확실하게 이득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다 이렇게 뚫려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여기에 돌이 있는 것이 엄청 득봤다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제 백이 잡아버리는 순간에는 흙이 원래 뭐 나중에 단수 치는 걸 노릴 수도 있고 이런데 뭐 갖다 붙인다든지 뭔가 활용거리가 많았는데 그 활용거리가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흙의 교환 지금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히 백이 두기가 편한 바둑이에요. 차이가 크다기보다는 두기가 편한 바둑 네. 그런 인상이 강하거든요. 집 자체로 아주 많이 앞선 바둑은 아니에요. 앞서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흑이 뭘 하기가 좀 어려운 바둑이거든요. 그렇죠. 뭐 큰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이 뭐 공격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그 집 차이 크지 않는 것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바둑입니다. 더군다나 백이 박정환 구단이거든요. 이런 바둑 정말 잘 두는 기사입니다. 시어라우 구단은 지금 뭐 실리로 조금 손해를 받고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좌하기 쪽 좀 이제 공격을 하면서 뭔가 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빌어가는 자리가 정말 기분 좋네요. 이러니까 저 두 칸 뛴 곳은 사실상 오로지 이쪽을 밀었을 때 지킬 수 있게 둔 수지
집 뜨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백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까지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우세를 잡아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잠시 후에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